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감정평가 마지막 계산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너무 쉽다 그랬어요. 원리만 이해하면.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감정평가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네요. 거래사례비교법. 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 가액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을 해주면 되는데, 계산 문제는 사실 사시지계면이 중요하진 않죠. 자, 사례 가격을 대상 부동산에 맞춰서 가액으로 바꿔줄 때 정상화 수정 보정 작업은 어떻게 해주냐면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사대를 맞춘다 그랬어요.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원래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쭉 제시됐는데 지문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많지가 않아요. 이것들을 쭉 보고서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만 따로 선별해서 계산에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해석해 보죠. 자, 대상 토지는 지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번이 나왔고 토지가 140제곱미터래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래요. 자,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라고 나왔고 용도지역이 나온 거죠. 자,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 나왔고, 자,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할 건데, 자, 사례 내역을 보니까 사례 내역이 사례 소재지가 나왔어요. 지번이 나왔고, 얘는 우리가 쓸 건 아니에요. 자, 토지가 120이래요, 면적이. 근데 얘는 써야 되겠죠. 면적이 다르면 사시지계면에서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 면적 비교도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용도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래요. 이것도 쓰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사례는 대상 토지와 비슷해야 되겠죠. 비슷한 사례를 써야 되겠죠. 대상 토지가 주거지역인데 사례를 공업지역 걸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쓸 자료는 아닌 거예요. 거래 사례 가격이 3억 원, 사례 가격을 바탕으로 써야 되니까 얘도 우리가 쓸 거고. 자,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이고, 자, 사정 보정 요인은 없대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자, 지가 변동률이 이제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즉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9월 1일인데 즉 거래 시점이 3월 1일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거지역이 지가가 5%, 지가 변동률이 5% 상승했대요. 얘는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시점 수정해줘야 되니까 써주고,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한대요. 인근 지역에는 대상 토지가 있는데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다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은 똑같아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사례에 비해서 4% 열세하대요. 자, 중요한 건 4% 열세하다는 걸 쓸 건데 누가 열세하냐라고 했을 때 은는이가 붙은 주어 대상이 열세하대요. 자, 이거 하나 쓰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건, 자, 가격에다가 이거 면적 비교하고 지가 변동률 고려하고, 자, 개별 요인만 4% 열세한 것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죠. 사례 가격은 3억 원이래요. 3에다가. 자, 공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니까. 자, 3만 써놓고, 자, 면적이 이렇게 다르니까 면적 요인 비교해줘야 되겠죠.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가 120, 대상이 140. 자, 120분의 140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가 변동률이 5% 상승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딱 가는데 5%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05. 자, 기준 시점으로 갈 때 5%가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 물론 1.05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해줘야 되겠죠. 개별 요인이 대상 토지는 4% 열세하니까 대상이 사례에 비해서 4% 열세한 거예요.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은 4%가 열세하니까 9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계산기를 우리가 쓸 거니까 약분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시, 백, 천은 이런 건 숫자를 바꾸지 않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뒤에 공 들어간 것도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거 쭉 곱해주고 아래 건 쭉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건 3 곱하기 14
곱하기 105 곱하기 96 나누기 아래 10이 하나 있죠. 12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해보죠. 3 곱하기 14 곱하기 105 곱하기 96 나누기 12 하면 35280 이렇게 나오네요. 35280. 그러면 3528 이렇게 시작되는 거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지문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3에다가 3가지 요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건 계산 문제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좀 더 노력해서 감정평가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하길 바라요. 자, 32번 뭐죠?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치가 얼마냐?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냐? 자,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을 뭐해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구하는 가액은 장래 순소득을 뭘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자, 그러면 보죠. 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46%, 90%, 40%, 60% 구성비가 정해져 있고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이렇게 다르대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투자결합법 중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여 종합환원율을 구해야 된다. 각각 개별 환원율을 종합하여 종합환원율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구성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할 건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퍼센트가 있으니까 곱할 때 하나 퍼센트를 떼어줘 보죠. 그러면 4% 토지 거에다가 구성비 0.4 끼리끼리 곱하고 9%에다가 구성비 0.6 건물 거 더하면 이게 종합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하면. 자, 그럼 얘는 1.6%가 되고 자, 6, 9, 54니까 5.4%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2개 하면 7%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환원율은 총 7%가 될 거고 지금 환원율은 7%니까 0.07 이렇게 되겠죠. 자, 순소득만 구하면 되겠네요. 주어진 자료 요만큼으로 순소득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순소득은 가공기, 유비, 순 이렇게 구할 건데 자, 빼주고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 할 건데 기타 소득은 없어요. 무시해버리고 자, 가능 총소득이 공 6개 떼면 40. 자, 공실 및 불량부채가 자, 가능 총소득의 10%래요. 그럼 얘의 10%는 4인데 4를 빼주면 36이 되겠지만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죠. 10%를 빼주는 거니까 90%니까 0.9를 곱하면 36이 나올 거고 자, 영업경비는 8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8을 빼면 36에서 8을 빼면 2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순소득은 28. 자, 28을 0.07로 나누면 우리가 4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28을 0.07로 나누면 네, 400 맞죠? 자, 그러면 답은 4억 계산할 수 있겠죠? 답은 4억.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수익환원법의 기본적인 문제에다가 자, 순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되는데 자, 환원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건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해서 가중평균하여 종합수익률을 계산해야 된다. 자,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 쓰는 거죠. 자, 토지 거에다가 곱하고 건물 거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면 이제 종합환원율 구해서 0.07로 나눠주면 되고 순소득을 계산할 때 자, 이 주어진 자료로 가공기 유비에서 순소득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역시 이것도 기본적인 수익환원법 문제니까 투자론에서 영업현금흐름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감정평가 수익환원법에서 수익방식에서 이 영업현금흐름의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영업현금흐름의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까지 총 2순환에 걸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계산 문제는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투자해서 조금씩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도 중요하고 계산기 쓰는 법 익숙한 것도 중요하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서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